아침 햇빛이 얇은 커튼을 통과해 거실 바닥에 길게 번졌습니다. 윤정이는 느린 동작으로 장롱 아래 금고를 꺼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자물쇠가 찰컥하고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파란 통장과 오래된 메모 한 장이 있었어요. 그녀는 통장을 조심히 펼치고 마지막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잔액은 크지 않았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이게 마지막 약속이죠라고 그녀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메모에는 재단 준비금이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메모를 통장 사이에 끼우고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금방 다시 차분해졌어요.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박지은이 네모난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향수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머니, 영양제 가져왔어요 라고 지은이 환하게 말했죠. 윤정이는 고맙다라고 답하며 부엌으로 걸었습니다. 그녀는 찻잔 2개를 꺼내고 물을 데웠어요. 팔동작은 익숙했고 동선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지은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액자, 서랍, 탁자 위 서류철을 차례로 살폈어요. 집이 더 깔끔해지셨네요 라고 지은이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오래된 건 버려야지요 라고 짧게 받았어요. 식탁에 차와 과일이 놓였습니다. 지은은 쇼핑백에서 영양제를 꺼내며 상표를 보이도록 돌렸어요. 의사 친구가 추천했어요. 드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라는 말이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윤정이는 포장을 천천히 만지작거렸어요. 움직임은 느렸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그녀는 서랍을 열어 가위를 찾았습니다. 일부러 서랍 안쪽에 서류 모서리가 살짝 보이게 뒀어요. 지은의 시선이 아주 짧게 멈췄다가 지나갔습니다. 차 맛이 좋네요 라고 지은이 말했죠. 보이차예요. 오래 우리면 떨지요라고 윤정이가 답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낡은 블라인드가 사각 소리를 냈어요. 윤정이는 과일을 얇게 잘라 접시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칼끝은 떨리지 않았고 동작은 일정했어요. 지은은 손목에 시계를 만지며 테이블 유리를 손끝으로 닦았어요. 반지의 금속빛이 햇빛에 잠깐 번쩍였죠. 요즘 몸은 어떠세요? 라고 지은이 물었습니다. 잠이 얕아졌지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라고 윤정이가 말했어요. 그녀는 찻잔을 지은 앞으로 밀어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 끝은 짧고 단정했어요.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낮은 소리를 냈어요. 윤정이는 식탁 끝에 놓인 서류철을 가볍게 정리했어요. 거표지에는 보험, 임대료, 관리비라고 쓰여 있었죠. 그녀는 일부러 맨 위에 쓸모없는 전단지를 올려뒀어요. 지은은 시선을 내리깔고 손가락으로 컵받침을 돌렸습니다. 현우는 야근이 많아졌대요라고 지은이 말했어요. 일이 바쁘면 좋지요. 바쁠 때 돈도 벌죠라고 윤정이가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고요했고 단어는 아꼈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냈어요. 검진, 보험, 상속 같은 단어가 빼곡했죠. 어머니도 건강검진 미리 예약해 둘까요라고 지은이 제안했습니다. 날 따뜻해지면 가지요라고 윤정이가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죠. 지은은 테이블 밑 발끝으로 의자 다리를 밀었어요. 금속이 바닥을 스치며 얇게 울렸습니다. 이 집은 조용해서 좋아요라고 지은이 웃었어요. 조용하면 생각이 또렷해지지요라고 윤정이가 낮게 답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가사도우미 순자가 내일 올 거라는 짧은 통화였어요. 윤정이는 통화를 마치고 벽시계를 보았어요. 분침이 한 칸 옮겨갔죠. 그녀는 찻잔을 비우고
식탁을 닦았어요. 물걸레는 모서리까지 닿았고 손놀림은 익숙했어요. 지은은 쓰레기통을 열어 비닐을 갈았습니다. 제가 이런 건 잘해요라는 말이 가볍게 나왔죠. 손이 빠르네요라고 윤정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어조는 단호했어요. 잠시 후 지은은 현관에 놓인 신문을 가져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경제면을 펼치고 부동산 코너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금리가 또 바뀐다네요라고 지은이 말했어요. 변하는 건 많지요. 안 변하는 것도 있죠라고 윤정이가 대꾸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닫고 열쇠를 천천히 돌렸어요. 열쇠 소리가 방 안에 또렷이 남았어요. 지은은 그 소리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계산을 멈추지 않았어요. 해가 조금 기울었습니다. 거실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윤정이는 금고를 다시 제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허리가 잠깐 굽었지만 손놀림은 안정적이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지은은 쇼핑백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라는 인사가 밝았어요. 그래요. 조심히 가요라고 윤정이가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짧게 굳었어요. 문이 잠기자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윤정이는 식탁으로 돌아와 통장을 한 번 더 펼쳤어요. 페이지 끝에 작은 접힘 자국을 만들고 메모를 그 안에 깊게 끼웠습니다. 그녀는 부엌 불을 끄고 CCTV 표시 등을 확인했어요. 빨간 불이 약하게 깜빡였죠. 준비는 절반이 지났어요라고 그녀가 아주 낮게 말했어요. 거실 시계는 일정한 간격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그 리듬에 맞춰 그녀의 호흡도 고르게 정리됐어요. 집안의 공기는 차분했고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윤정이는 연한 코트를 걸치고 동네 은행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끝이 보도 블록의 이음새를 고르게 밟았어요. 창구 앞 의자에 앉자 손가락 마디가 조금 굳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번호표가 울리자 그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계좌예요. 거래 내역 전부 뽑아주시겠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프린터가 지지직 소리를 내며 긴 종이를 밀어냈어요. 종이 끝이 책상 모서리에 살짝 말렸고 윤정이는 그것을 곱게 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그녀는 길가 카페에 잠시 들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숫자줄 사이에 작은 점과 쉼표가 질서 있게 박혀 있었죠. 그녀는 표시펜으로 중요한 이체만 얇게 밑줄을 그었어요. 재단 준비금이라는 단어를 종이 오른쪽 여백에 한 번 더 적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죠라고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커피는 식어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컵받침에 남은 물자국이 둥글게 번졌어요. 집에 돌아오자 가사도우미 순자가 현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점심은 죽으로 드시죠라고 순자가 말했어요. 속이 편하겠네요라고 윤정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식탁 서랍 맨 아래에 밀어 넣었어요. 위에는 낡은 영수증과 쿠폰북을 일부러 얹었습니다. 손길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순자가 부엌에서 국자를 놓는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어요. 내일 장은 제가 볼게요라고 순자가 말했어요. 과일은 조금만 사요. 남기면 아깝죠라고 윤정이가 답했습니다. 오후에 박지은이 예고 없이 들렀어요. 현관 벨소리가 짧고 빠르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근처에 일 있어서요라고 지은이 가볍게 웃었어요.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공기청정기 수치를 확인하듯 시선을 한 바퀴 돌렸죠. 윤정이는 슬리퍼를 내주고 물을 건넸습니다.
바빠도 물은 마셔야죠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지은은 소파 등받이에 비스듬히 앉아 손목 시계를 풀었습니다. 시계줄 금속이 탁자 유리를 스쳤어요. 잠시 뒤 지은은 부엌에 다가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 제가 좀 채워둘게요라고 지은이 말했어요. 있는 것부터 먹어요. 남기면 냄새나죠라고 윤정이가 답했습니다. 지은의 시선이 식탁 서랍 손잡이에 잠깐 머물렀어요.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도마와 칼을 꺼냈죠. 채소 씻는 물소리가 개수대에 맑게 퍼졌어요. 윤정이는 부엌 창문을 살짝 열어 김이 빠지도록 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약하게 흔들었어요. 저녁 무렵 아들 김현우가 회사에서 전화했어요. 스피커폰에 낮은 남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예약했어? 미리미리 해야 해라는 말이 바쁘게 흘렀죠. 날 풀리면 가지오라고 윤정이가 짧게 답했어요. 유 원장도 나중에 정리해두면 좋고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하지요라고 그녀가 마무리했어요. 전화를 끄는 그녀의 손등에 힘이 잠깐 들어갔습니다. 옆에서 지은이 그 표정을 가만히 훔쳐봤죠.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지은은 상을 차렸어요. 반찬 그릇이 원형으로 가지런히 놓였죠.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라고 지은이 말했어요. 정성 들이면 맛이 생기죠라고 윤정이가 답했습니다. 그녀는 밥을 작게 떠서 천천히 씹었어요. 시선은 낮고 안정적이었죠. 식탁 아래 발끝이 의자 다리를 가볍게 밀었습니다. 철제 다리가 바닥을 스치는 얇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지은의 눈이 반사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가 이어졌어요. 물이 그릇 표면을 또렷하게 타고 흘렀습니다. 윤정이는 행주로 싱크대 모서리를 마지막까지 닦았어요. 지은은 거실로 가서 리모컨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주엔 병원도 같이 가요라고 지은이 말했어요. 날짜 보자고요라고 윤정이가 답했습니다. 그녀는 달력을 펼쳐 일부러 빈칸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표시하지 않은 빈칸은 조용한 경계선 같았죠. 지은은 그 빈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며 방 안이 서늘해졌어요. 윤정이는 서랍을 열어 얇은 담요를 꺼냈습니다. 동작은 부드러웠고 눈빛은 냉정했죠. 그녀는 소파 등받이 각도를 조금 세우고 허리를 펴앉았어요. 손바닥에 남은 물기를 천으로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다음에 뵐게요라고 지은이 미소 지었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지자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윤정이는 곧장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어 맨 아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의 종이는 모서리마다 반듯했죠. 그녀는 표시펜으로 밑줄 친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순서는 정해졌죠라고 그녀가 낮게 말했다고요.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키홀에 박힌 금속이 짧게 울렸어요. 그 울림은 짧았지만 계획은 길고 치밀했죠. 오전 햇살이 부엌 타일 위로 길게 드리워졌어요. 윤정이는 커피포트를 켜두고 부드럽게 잔을 닦았습니다. 찬물이 끓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죠. 그때 박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영상 찍으러 왔어요 라는 말과 함께 휴대폰 삼각대를 꺼냈어요. 윤정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부엌 한가운데에 삼각대를 세우고 각도를 조정했죠. 화면 속 그녀는 밝고 다정한 미소를 띄었어요. 오늘은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가요라는 문장이 화면 아래 자막처럼 떠올랐습니다. 윤정이는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꼈어요. 촬영이 시작되자 지은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어요.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어머니는 손맛이 정말 좋아요라고 말했죠. 윤정이는 배추를 씻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동작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어요. 김칫소가 고루 섞이자 지은은 휴대폰을 멈추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건 너무 오래 걸려요. 빨리 좀 하셔야죠라고 속삭였어요. 윤정이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멈췄습니다. 카메라가 꺼지자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지은은 김치통을 들고 내일 영상 편집해야 해요라며 황급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윤정이는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 옆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그날 밤 윤정이는 조용히 거실 조명을 낮췄습니다. TV에서 뉴스가 흘렀지만 그녀의 눈은 한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선반 위에 작게 깜빡이는 붉은 불빛, CCTV 카메라 표시등이었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녹화 목록을 확인했죠. 화면 속에는 지은의 다정한 웃음 뒤에 담긴 차가운 표정이 분명히 보였어요. 윤정이는 영상을 저장 폴더에 따로 옮기며 날짜를 메모했습니다. 종이에 효부 영상 편집 전이라고 적었어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며칠 뒤 지은의 SNS 계정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화면 속 윤정이는 다정한 미소로 등장했어요. 어머니는 제 인생의 멘토예요라는 자막이 반짝였죠. 댓글창엔 진짜 효부네요. 감동이에요. 같은 글이 쏟아졌습니다. 윤정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잠시 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엔 기록 증거라고 적혀 있었죠. 페이지 아래에는 카메라 거짓보다 정확함이라는 짧은 문장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건 당신이 만든 무대죠. 다음 주 지은은 새로운 광고 촬영 제안을 받았습니다. 윤정이와 함께 출연하는 조건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진짜 사랑 이야기라는 콘셉트였죠. 스튜디오에는 조명과 촬영 장비가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윤정이는 분장사에게 얼굴을 맡기며 거울을 봤어요. 지은은 촬영 감독에게 각도를 확인하며 어머니는 가운데에 서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죠. 촬영이 시작되자 윤정이는 시선 하나를 허공에 고정했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강하게 비쳤어요. 그 빛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단단했습니다. 모든 것은 계산된 연극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지은은 자신이 찍은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윤정이의 표정은 따뜻하고 온화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말이 없고 조용했죠. 지은은 영상에 배경음악을 더하고 자막을 붙였습니다. 사랑은 세대를 넘는다라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문장이 완성되자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화면 속 윤정이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윤정이는 조용히 그 영상을 다시 찾아봤어요. 마우스 커서가 영상 끝부분에 멈췄죠. 그녀의 입에서 낮은 한숨이 흘렀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않아요라는 말이 입술에서 거의 들리지 않게 새어나왔습니다. 이른 아침 윤정이는 검은 코트를 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머리칼을 가지런히 빗어 올리고 얇은 스카프를 둘렀어요. 거울 속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버스 창가에 앉은 그녀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창밖에는 출근길 사람들의 얼굴이 스쳤어요. 도심의 은행 건물이 다가오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안 요원이 문을 열어주며 인사를 건넸고 윤정이는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창구 옆 회의실로 안내된 그녀 앞에 중년의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들렸고 그녀는 짧게 그래요라고 대답했어요. 서류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첫 장엔 유언장 초안이라는 제목이 있었죠. 윤정이는 천천히 읽으며 펜을 들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지만 글씨는 반듯했어요. 그녀는 항목을 하나하나 고쳐나갔습니다. 재산 전부를 며느리 박지은에게라는 문장은 지워졌어요. 대신 나를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에게 남긴다라는 문장이 새로 적혔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윤정이는 조용히 웃으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게 진짜겠죠라고 낮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결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가짜 유언장 세트를 따로 인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단 서명은 비워두세요.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프린트를 눌렀어요. 종이가 배출되며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윤정이는 복사본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작은 봉투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고요하고 단정했지만 눈동자에는 짧은 빛이 번졌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화면을 확인했어요. 복도 CCTV가 천천히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죠.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정이는 코트를 벗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서류들을 정리해 식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가짜 서류는 흰 파일에, 진짜 서류는 남편의 낡은 서류철에 끼워 넣었죠. 두 서류의 차이는 사소해 보였지만 한 줄이 전부를 바꾸는 결정선이었어요. 그녀는 서류를 덮고 테이블볼을 곧게 펴놓았습니다. 문득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숨을 내쉬며 안정시켰어요. 이건 계산의 마지막 단계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차를 끓여 잔에 따르고 향을 맡았어요. 차가운 계획 속에서도 온기를 잊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지은이 예고 없이 들렀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어머니, 택배 대신 받아드릴게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 탁자에 놔요라고 했어요. 지은은 택배를 내려놓으며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식탁 위 서류철로 향했어요. 윤정이는 일부러 전화 통화를 시작하며 자리를 비웠죠. 보험갱신은 다음 달로 미루세요라고 말하며 거실을 나섰습니다. 지은은 기다렸다는 듯 서류철을 열어봤어요. 안쪽에는 부동산 명의 이전 예정서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지은은 서류를 빠르게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표정은 침착했어요. 그녀는 가방 속에 작은 메모지를 넣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윤정이는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CCTV 화면 속에도 지은의 움직임이 뚜렷이 찍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어요. 잡았네요라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미소는 냉정했지만 어딘가 슬펐습니다. 지은이 현관을 나서자 윤정이는 서류철을 열어봤어요. 한 장이 사라져 있었죠. 그녀는 예상대로라며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밤이 되자 거실 조명이 어둑하게 변했어요. 윤정이는 소파에 앉아 봉투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안에는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서가 있었어요. 그 숫자들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자 증거였죠. 그녀는 그 종이를 고이 접어 가방 안쪽 포켓에 넣었습니다. 창밖에는 도심의 불빛이 멀리 깜빡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커튼을 내렸습니다.
손끝이 닿는 천의 감촉이 부드러웠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뿐이죠라고 그녀가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덫은 조용히 닫히고 있었어요. 밤이 내려앉은 거실에 윤정이는 작은 전등 하나만 켜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페이지 사이엔 날짜와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그녀는 그 숫자들을 다시 계산하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3월 17일, 이체 완료라는 문장이 추가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계획은 감정이 아닌 숫자로 세워진 복수였죠. 감정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먼 버스 불빛이 오가며 벽에 길게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이 끊길 때마다 그녀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뒤 박지은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흰 재킷 차림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유 원장 초안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구두로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거짓을 담담하게 말했다고요. 서류 봉투에는 윤정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변호사는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했고 지은은 서류가 도장을 받는 순간 입가에 미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챙겨 나오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완벽해요.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차가운 만족감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복도의 CCTV는 그 장면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윤정이가 며칠 전 미리 설치해둔 또 하나의 시선이었죠. 집에 돌아온 윤정이는 뉴스 소리를 작게 틀어두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병원 진단서 한 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치매 초기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장이 붉은 밑줄로 표시되어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그 문서를 접어 다른 봉투에 넣었습니다. 일부러 일부만 복사해두고 나머지는 파쇄기에 넣었어요. 그 파쇄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조각난 종이들이 바람에 흩어졌죠. 이제 곧 너도 이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녀의 입가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종이 냄새가 공기 속에 퍼졌고 윤정이는 그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거짓말의 파편이 사라지는 소리 같았어요. 박지은은 SNS에 새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만든 추억이에요. 화면 속 윤정이는 온화한 미소로 등장했어요. 하지만 윤정이는 그 장면을 보며 눈썹을 미세하게 찡그렸습니다. 그녀는 CCTV 영상을 켜서 비교했죠. 현실 속의 자신은 말이 없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지은이 만든 영상 속 윤정이는 감사와 감동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닫고 손끝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거짓은 오래 못 가요.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윤정이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서류 검토 끝났어요.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목소리는 낮고 일정했어요. 변호사는 일정표를 확인하며 날짜를 맞췄습니다. 모든 문서는 시어머니의 뜻대로 정리될 예정이었어요. 윤정이는 통화를 마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박지은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간단히 병원만 같이 가요. 그녀는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눈빛은 서류철을 훑었죠. 윤정이는 가볍게 웃으며 좋아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이미 모든 흐름을 읽은 사람의 냉정함이 있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지은은 일부러 접수 창구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쪽이 편하죠? 라며 윤정이를 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의 관계를 부드럽게 비췄어요.
윤정이는 침묵 속에서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10분 후 의사가 불렀어요. 진료실 안에서 간단한 문진이 진행되었죠. 요즘 기억력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윤정이는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기억할 건 다 기억하죠.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료실을 나서며 약봉투를 손에 쥐었어요. 그 봉투 속엔 이미 새로 쓴 메모가 들어 있었죠. 기억은 무기가 되죠. 저녁이 되자 지은은 남편에게 어머니 요즘 이상해요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대답이 돌아왔죠.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씁쓸히 웃었습니다. 윤정이는 옆방에서 조용히 그 대화를 들었어요.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맞잡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싸움은 이제 막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감정의 전쟁이 아닌 기록과 침묵의 전쟁이었죠. 그녀는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어요. 이제 내 차례예요.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윤정이는 식탁 위에 CCTV 하드디스크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위에는 붉은 볼펜으로 표시된 날짜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그녀는 그것을 천으로 덮고 금고 안에 넣었습니다. 금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벽시계를 보고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숨을 고르게 내쉬었어요. 방 안엔 여전히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지만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끝은 정해져 있었죠. 겨울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윤정이는 전기 히터를 끄고 테이블 위에 카메라를 올려놓았어요. 카메라 앞에는 얇은 서류 봉투 두 개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하나는 하얀 봉투, 다른 하나는 회색이었죠. 그녀는 스카프를 단정히 메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자 방 안의 공기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시선을 정면에 두었어요. 얼굴엔 두려움보다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라고 작게 중얼거린 후 그녀는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윤정이는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서류 두 개 중 하나는 거짓이에요. 그녀는 손끝으로 봉투를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않죠. 진심만 남아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떨렸지만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겹쳐 묶고 고무줄을 돌려 감았어요. 고무줄이 착 소리를 내며 봉투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번졌어요. 그녀는 한쪽 서류를 다시 풀어 펜을 들어 사인을 남겼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이며 글씨가 완성됐습니다. 마지막 글자가 닫히자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문 밖에서 가사도우미 순자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차 드실래요? 윤정이는 잠시 후에요라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봉투를 정리해 서랍에 넣었어요. 서랍 안에는 이미 날짜가 적힌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그중 하나를 꺼내 순자에게 건넬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뒤 순자가 다시 들어왔을 때 윤정이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맡아주세요. 중요한 서류예요. 순자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라는 질문에 윤정이는 그냥 마음의 정리예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멀게 들렸습니다. 순자가 부엌으로 간 후 윤정이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가락으로 렌즈의 먼지를 닦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래된 액자 속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작은 향초를 켰어요. 곧 당신에게 갈 거예요 라는 말이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초의 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며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변호사 김태훈 공개 시점 장례식 당일. 볼펜으로 쓴 글씨가 또렷했어요. 해가 저물자 창밖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유리창에 닿으며 녹았어요. 윤정이는 커튼을 닫고 방 안의 조명을 낮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카메라의 빨간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났죠. 그녀는 책상 앞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무릎 위엔 낡은 통장이 놓여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마지막 잔액이 영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숫자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게 내 마음의 잔고예요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눈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평생의 피로가 풀린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밤이 깊자 윤정이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손수 챙긴 서류, 유언장, 그리고 남편의 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잠시 쥐었다가 조용히 가방 안으로 넣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소리가 일정했어요. 시계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방 안의 고요함이 더 짙어졌습니다. 윤정이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 눈이 더 거세게 내리고 히터의 붉은 불빛이 천장에 일렁였죠. 그녀의 손끝이 이불 위에서 아주 살짝 움찔하다가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방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히터가 꺼진 채로 서 있었고 침대 위 윤정이는 편안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창밖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죠. 순자는 놀라 손을 떨며 다가갔지만 윤정이의 얼굴엔 고요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맡 탁자 위엔 메모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모든 건 순서대로 진행될 거예요. 고마웠어요. 그 아래엔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삼키며 메모를 가슴에 안았어요. 방 안의 공기는 정지된 듯 고요했고 윤정이의 마지막 준비는 완벽히 끝나 있었습니다. 흰 국화꽃 향이 장례식장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윤정이의 영정사진이 중앙에 놓였고 검은 리본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박지은은 단정한 검정 정장을 입고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슬픔을 가장했지만 눈빛은 차분하게 계산적이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이제 내 차례야라고 속으로 되뇌며 시선을 차분히 앞으로 고정했습니다. 아들 김현우는 흐릿한 얼굴로 조문객을 맞이했어요.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지만 눈은 한 곳에도 머물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낮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검은 양복과 하얀 국화 사이로 정적이 짙게 내려앉았어요. 시간이 흘러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검은 가방을 들고 상주석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지은의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가방 안에서 자신이 위조한 유언장 사본을 꺼냈어요. 봉투를 가슴 앞으로 살짝 들며 미리 연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 척하며 한쪽 손으로 손수건을 쥐었죠.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는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지은의 숨결이 아주 짧게 멎었어요. 상속인 김순자. 변호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조문객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라니 가사도우미.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떨어지며 바닥에 툭 부딪혔어요. 서류가 흩어지며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봉투를 주워들었지만 손끝이 떨려 종이가 구겨졌어요.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 위엔 윤정희의 친필 사인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어요. 고인은 생전 모든 재산을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에게 남긴다고 명시했습니다. 변호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마지막 페이지를 들었습니다. 유언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벽면 스크린이 켜졌어요. 화면 속에는 윤정희가 직접 찍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스카프를 두른 그녀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돈은 잔고로 남지 않아요. 진심으로 남죠. 그리고 거짓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지은은 숨을 고르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봤어요. 윤정희의 눈빛이 카메라를 넘어 그녀를 똑바로 보는 듯 했습니다. 영상 속 윤정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고요. 진심은 숫자로 증명되지 않아요. 그 말과 함께 화면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 눈물엔 슬픔보다 당혹감이 짙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법적 효력에 따라 재단 설립 절차가 시작됩니다라고 덧붙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착한 척하더니.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윤정희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미소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손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위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죠. 김현우가 다가와 팔을 붙잡았지만 지은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허공에서 부서졌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머리를 숙였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장례식장 안에는 윤정희의 사진과 국화꽃, 그리고 한 사람의 무너진 뒷모습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공간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지은은 홀로 영정 앞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에 쥔 유언장 사본이 구겨져 있었죠. 화면에는 윤정희의 미소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비쳤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표정도 복수의 표정도 아니었어요. 마치 오래 기다린 진실이 드디어 드러났다는 평온함 같았습니다. 지은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바닥의 국화꽃잎이 발끝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은 고요했지만 윤정희의 마지막 말은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어요. 진심은 끝까지 남아요.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박지은은 새벽녘 혼자 윤정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거리는 조용했고 눈이 반쯤 녹아 미끄러웠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자 익숙한 공기와 오래된 향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엔 윤정희가 쓰던 컵이 그대로 있었고 창가에는 말라버린 화분이 놓여 있었죠. 지은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며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서랍 손잡이에 손을 올리자 차가운 금속감이 전해졌어요.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젠 아무도 없잖아 속삭임이 허공에 흩어졌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탁 및 금고를 열자 오래된 서류와 봉투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지은은 봉투를 하나씩 꺼내며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서였죠. 그녀의 눈빛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서류 끝에서 통장 한 권이 눈에 띄었어요. 윤정이가 늘 아끼던 파란색 통장이었죠. 지은은 망설임 없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단 하나였습니다. 잔액 0원. 순간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손끝이 굳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말도 안 돼 입술이 마른 채로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빠르게 넘겨봐도 모든 금액이 이체 완료 표시로 끝나 있었죠. 그녀는 허탈한 표정으로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랍 안쪽에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흰 봉투 위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통장은 마음속에 있단다. 지은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구겨진 종이를 3개 쥐었어요. 끝까지 이렇게 하셨네요. 그녀는 봉투를 열어 안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USB 하나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CCTV 편집 전 영상이라는 손글씨가 보였죠.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자 화면이 켜졌어요. 윤정이의 거실, 부엌, 그리고 자신이 서류를 훔치던 장면이 차례로 재생됐습니다. 카메라 각도는 정확했고 시간까지 선명히 찍혀 있었어요.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걸 다 찍으셨다고요? 그녀는 노트북을 닫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화면 속 자신이 너무 선명해서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화면이 잠시 멈췄고 윤정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은아, 사람의 욕심은 숫자로 남지 않아요. 너는 그걸 배워야 해요.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은은 노트북을 덮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끝이 떨리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잠시 후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금고 안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봉투 겉면엔 윤정희의 깔끔한 글씨로 마지막 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손끝으로 봉투를 열어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진짜 복수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야. 문장은 짧았지만 무게는 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랑받을 자격 그 말을 되뇌며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울음이 터졌지만 목소리는 막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해가 저물 무렵 지은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윤정희의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에는 하얀 벽만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그 빈 벽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이 발끝에 밟혔죠. 진짜 통장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떨어져 종이 위에 얼룩을 남겼어요. 현관문을 닫자 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카메라는 조용히 식탁 위를 비춥니다. 윤정희의 파란 통장이 화면 중앙에 놓여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엔 장고, 영원, 그 아래엔 메모 한 줄 이제 모두 갚았어요. 그 문장 위로 부드러운 오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더 이상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통장 한 권이 남긴 침묵 속에서 윤정희의 복수는 완전하게 마무리됐습니다.